이제 6단원 효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슬슬 어려워지죠? 앞에까지도 조금 했었을 거고. 자, 236번부터 봅시다. 자, 그림은 효소 X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화학 반응 가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뭐에 해당이 돼요? 바로 반응 열에 해당이 되는 거고, C는 효소가 없었을 때에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되고, B가 바로 이 녀석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자, 그래서 간은 무슨 작용에 해당이 돼요?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는 더 많으니까 당연히 이화작용에 해당이 될 거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해도 반응열 자체는 변화가 없죠. 같은 화학 반응식이면 똑같아요. 다음에 X가 있을 때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그렇죠. B죠. 효소가 있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바로 B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37번 그림은 효소 X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 효소의 기질은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성물을 보니까, 그죠? 생성물은 니은이 반응을 해서 분해된 게 생성물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A가 효소, 다음에는 얘가 기질, 이 녀석이 효소 기질 복합체고, 지금 물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바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가수 분해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X의 기질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물이 들어와서 지금 기질이 분해가 된 걸로 봐서는 가수 분해 효소가 맞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난 후에 X는 생성물과 분리된 후에 다시 그렇죠. 화학 반응에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도 맞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8번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에서 효소 X의 유무에 따른 기억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X가 없을 때와 X가 있을 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은 기질과 생성물 중에 하나이다. 지금 쭉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걸로 봐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바로 생성물에 해당이 될 거고, 같은 시간 동안에 생성물이 A가 B보다 더 많이 생긴 걸로 봐서는, 따라서 이거는 효소 X가 있을 때에 해당이 될 거고, 이 녀석은 X가 없을 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같은 시간 동안이고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고 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얘하고 수렴해요. 쭉 가서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전체 생성 물질의 총 양 자체는 어떠냐면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요. 대신에 같은 시간 동안에 화학 반응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생성물이 맞고, 그 다음에 B는 X가 없을 때가 맞고요. A에서 T1일 때 기질과 A죠. 지금 A는 기억의 농도가,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뭐가 된 거냐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 거잖아요. 반응이 종료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하고 기질과 결합한 X의 수, 그러니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얘는 반응의 종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질하고 결합하지 않은 X의 수하고 결합하는 수보다 결국에는 지금 얘가 더 많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치? 그러니까 1보다. 근데 원래는 실제로는 0이 되는 게 맞는 건데, 맞겠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9, 240 봅시다. 그림은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액 내 물질 A부터 C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A부터 C는 효소, 기질, 효소, 기질 복합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줄어드는, 여기서 A 같은 경우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기질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기질이 줄면서 늘어나는 애가 있고, 늘어났다 줄어드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줄었다가 늘어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처음에는 기질이 줄면서 효소가 결합을 해서 효소도 줄고,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B가 효소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C 같은 경우에는 효소 기질 복합 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왜 기질은 반응 물질이기 때문에 자꾸 줄고, 효소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면서 그만큼 감소하게 되고, 대신에 효소의 양은 0이 되면 안 되죠. 얘가 소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소의 양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고, 기질은 계속 분해가 돼서 뭘로 변해버리니까 생성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자꾸 양이 줄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T1하고 T2 중에서 반응 속도가 더 빠른 지점,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시간분의 일정 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생성된 생성 물질의 양으로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감소한 기질의 양으로 비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T1하고 T2에서 그러면 기울기로 보면은 기질이 이 T1에 감소하는 속도하고 T2에서 기질이 감소하고 있는 속도하고 여기가 더 크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더 빠른 시점은 어디가 될 것이다? 바로 T1에 해당이 되겠죠. 즉 반응 속도를 이렇게 구해주던가, 아니면은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뭘로 비교를 해줘 버리면 돼요. 여기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을 비교를 해서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1번 봅시다. 그림은 어떤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 A부터 D는 기질, 전효소, 보조인자, 효소 기질 복합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는 기질이고, 그다음에 주요소와 결합하는 B가 보조인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보조인자와 결합을 해서 주요소가 활성화된 상태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C가 바로 전효소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기질하고 결합한 요 D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된 상태고, 얘가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서 기질이 분해가 돼버린 거죠. 자, 따라서 B는 효소의 비단백질 성분에 해당이 되는 보조인자고, 바로 그러면 단백질 성분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요 주효소에 해당이 돼요. C를 형성을 하면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단계는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거. 즉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됐었을 때 이때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고, D는 전효소가 아니라 효소 기질 복합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는 거는 1번만 맞게 되겠죠. 자, 다음에 242번. 그림 가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을, 나는 X에 의한 반응에서 기억과 니은일 때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A하고 B는 기질과 보조인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하고 니은은 보조인자가 있을 때하고 없었을 때 기질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질의 농도가
기억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경우는 지금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난 경우죠. 그렇죠?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고, 이 경우는 지금 물질 대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요 밑으로 결합을 했으니까 A가 바로 보조인자에 해당이 될 거고, 요 B가 바로 기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A는 보조인자다. 맞고, 기억은 물질대사가 안 일어난 걸로 봐서는 보조인자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당연히 초반이 나중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기질의 농도가 많을 때가 어떻게 되니까 반응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화학 반응 속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의 세계를 한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는, 반응 속도는 결국에는 반응 물질의 농도의 비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결국에는 반응 물질의 농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응 물질의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는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 자체가 더 큰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T1이 T2일 때보다 높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3번. 자, 표는 효소 가부터 다의 기능을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 산소, 전자를 다른 분자에게 전달을 해준다. 보통 산소 결합하고 수소를 잃어버리고 전자를 잃는 반응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산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산원 효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화학하는 학생들은 다 알겠죠? 산화 반응이 첫 번째가 산소와 결합을 하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전자를 잃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로는 수소를 잃는 반응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산화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기질의 작용기를 떼서 다른 분자로 옮겨주는 거는 이 경우 전이에요. 전이 효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기질의 원자 배열을 바꿔서 구조를 변경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화학식은 같지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다른 성질의 가진 물질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성질화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따라서 답이 3번이 되겠죠. 네, 보고서 어떤 효소인가 잘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44번 봅시다. 그린 가는 어떤 효소에 의한 반응을, 그 다음에 나는 이 효소에 의한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 A의 총량을 나타냈는데, 기억부터 리을은, 기억은 당연히 얘는 지금 기질이겠죠. 기질이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은 효소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이 결합을 하고 있는 효소 기질 복합체 해당이 되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물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서 A의 총량이 늘어나다가 일정했는데 다시 B를 추가하니까 A의 총량이 다시 늘어났다란 말이에요. 자, 반응액에 물질 B를 추가를 했더니만 쭉 나갔고, A하고 B는 기억하고 리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가 되고 나서 늘어난 거면 결국에는 반응 물질을 더 넣어준 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A는 여기서 결국에는 생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질, 즉 반응 물질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이 녀석은. 자, 따라서 A는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리을, 그러니까 생성물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맞고,
T1에서 T2로 가면 갈수록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지죠. 시간 동안에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잖아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진다고. 그 다음에는 기억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 그러니까 기질하고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양은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생성물이 생기고 있으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생성물질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소리는 T3 시점에서는 반응이 종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네, 반응이 종료가 됐으니까 결합하지 않은 효소는 당연히 반응이 종료가 됐었을 때가 더 많을 테니까 결합하지 않은 니은은 T3일 때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245번 봅시다. 그림은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X의 농도가 T1하고 T2일 때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대요. 이거는 잘 봐요. 생성물질의 농도가 아니라 반응 속도예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이 상태가 뭐냐면은 최대 반응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최대 반응 구간에서 그럼 결국에는 생성물질의 생성량도 결국엔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기질의 농도일 때 반응 속도가 얘가 더 빨라.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의 양도 1일 때가 2일 때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은 X의 농도가 효소의 농도가 높으면 당연히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 많이 생성이 될 테니까 반응 속도도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X의 농도는 1일 때가 2일 때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 S1일 때 이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어차피 여러분들 같은 효소면은 이 효소의 촉매 효과는 동일해요.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를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더 많이 줄어들고 적게 쓴다고 해서 더 적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반응 속도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효소 기질 복합체의 생성량의 차이인 거지, 이게 얼마나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생성물질이 얼마나 더 많이 생길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아니에요. X의 농도가 1일 때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S1일 때가, 그렇죠, S2일 때보다 낮죠. 왜? 이때가 최대 반응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 효소 기질 복합체가 가장 많이 생성되어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46번 봅시다. 그림은 효소 기역과 니은에 의한 반응에서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하고 니은은 사람의 소화 효소와 어떤 세균의 효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효소의 활성은 온도와 pH에 의해서 결국에는 결정이 되죠. 최적 활성 온도가 있고 최적 활성 pH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 사람은 보통은 사람의 소화 효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효소들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니까 T1이 대략 한 37도씨 정도 되는 체온 범위에 해당이 될 거고요. 따라서 기억이 사람의 소화 효소에 해당이 될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최적 활성을 나타내는 게 한 78도? 이 정도가 나타나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고온의 환경에서 생존하는
세균, 그러니까 호열성 세균 같은 그런 세균들이 바로 니은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기억은 사람의 소화 효소인 게 맞고요. 니은의 활성은 40도씨에서는 거의 0에 가깝죠? 없죠. 따라서 맞고. 기억을 이루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T1일 때와 T2일 때가 다르죠. 그러니까 T2일 때는 결국에는 열변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구조가 변형이 되어서 원래 이 효소가 갖고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효소가 활성이 온도와 pH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여러분들 결정을 하는 거는 여기 뭐였어요? 폴리펩타이드의 펩타이드 결합기 끼리에 바로 분자간 결합 중에 강력한 결합 중에 하나인 요 수소 결합에 해당이 되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기가 이렇게 생겼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요 펩타이드 결합기와 반대편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기가 여기서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해가지고 접히고 꼬이고 하는 입체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수소 결합이 매우 뭐에 약하냐면 열에 약해요. 보통은 40도씨 이상이 돼버리면 끊어져 버리는 게 정상이고 그러면서 구조가 변성이 돼서 보통 우리가 익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얘는 한번 변성된 단백질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활성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입체 구조의 변형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247번 봅시다. 그린 간은 같은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A부터 C에 의한 반응에서 pH에 따른 반응 속도를 얘는 아주 A 같은 경우에는 강산성 조건, B는 중성 조건, C는 약염기성 조건. 보통 펩신,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는 트립신, 요 정도가 이렇게 활성을 보이게 되죠. 라이페이스. 자, 그래서 효소 A부터 C에 의한 반응에서 pH에 따른 반응 속도를 나는 효소 1부터 3이 pH 7에서 각각 같은 양의 기질에 작용을 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감소량이 클수록 여기는 효소의 뭐가 크다? 활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매칭이 되는 게 pH 7 조건에서 전혀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게 A잖아요. 그러니까 1이 A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pH 7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내는 게 그럼 B, 3이 B, 그 다음에 C도 pH 7에서 어느 정도 활성을 가지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C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부터 C의 최적 pH는 모두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E는 C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T1일 때의 생성물의 농도는 당연히 B는 다 분해가 돼버렸고 C는 이제 거의 다 분해가 됐고 그러니까 B가 C보다 더 높아야죠. 물어본 거는 생성물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8번 그린 간은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억제제 기억의 작용을 나는 X에 의한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 1과 2는 기억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기질하고 요 억제제하고 결합 부위의 형태가 유사하게 생긴 걸로 봐서는 따라서 이 기억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경쟁적 억제제 또는 저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경쟁적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억제 효과가 작죠. 억제 효과가 감소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질하고 경쟁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결합할 기질의 양이 많아버리게 돼버리면은 억제 효과가 떨어지겠지. 자, 따라서 기억이 있을 때,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질을 잘 분해를 못 시키니까 2번이 뭐가 있을 때요? 예, 기억이, 왜냐면 같은 시간대면 기질의 농도가 더 높다는 소리는 분해가 덜 됐다는 소리니까 기억이 있을 때고, 1번이 기억이 없을 때라고 보겠죠. 기억은 X의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는 거죠. 경쟁적으로. 자, 그 다음에 1에서 T1일 때와 T2일 때 모두 기억이 X에 결합한 형태가 발견이 된다. 1에서 T1일 때 하고 T2일 때, 1에서 T1일 때, 그 다음에는 여기서 T2일 때 모두 기억이 X에 결합한 형태가 발견이 된다. 1에서지. 아, 2는 없을 때니, 1은 없을 때니까 없지. 2에서만 있을 때니까. 그죠? 기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기억의 X에 작용하는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X가, 얘는 기억이 없을 때니까. 이거는 아예 결합을 안 하고 그냥 기질하고만 결합을 해야 되겠죠. 자, 2번. 자, 그 다음에 249번. 표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부터 3의 조건을, 그림은 1부터 3에서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는데 A부터 C는 1부터 3의 결과를 지금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물질 E는 X의 활성 부위가 아닌, 자, 지금 보면 물질 E는 X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X의 작용을 억제하니까 이 녀석은 비경쟁적 억제제죠. 네, 비경쟁적 억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질 E를 첨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첨가했대요. 둘. 그 다음에는 첨가하지 않았고 2예요. 그러면은 초기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저해제 없이 가장 기질의 농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첨가하지 않고 기질의 농도가 절반이면은 반응 속도가 절반이 나오는 B가 1에 해당이 될 거고, 이 C가 첨가한 상태인 2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A는 3이다 맞고, 2는 비경쟁적 억제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S1일 때, 자,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2일 때보다 1일 때 당연히 높죠. 2에서는 지금 비경쟁적 저해제가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느리면 여기에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랑 여러분들 반응 속도랑 비례한다라고 보면은 돼요. 알겠죠? 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50번 봅시다. 그린 가는 효소 X의 억제제 기억과 니은의 작용을 나는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는데 1부터 3 중 하나는 억제제가 없을 때, 그 다음에는 기억이 있을 때, 니은이 있을 때인데 지금 보면은 니은은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경쟁적 억제제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비경쟁적 억제제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경쟁적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가 클수록 저해 효과가 어떻게 돼요? 저해 효과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이 세 개 중에 어느 방해도 받지 않은 1이 바로 얘가 억제제가 없을 때고, 그 다음에 2는 기질의 농도가 높아졌었을 때 저해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얘는 경쟁적 억제제, 즉 니은이 있었을 때,
3은 얘는 아예 효소의 구조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저의 효과가 커져버리는 비경쟁적 억제제가 있었을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3은 기억이 있을 때이다. 3은 기억이 있을 때 맞고요. 니은은 X의 활성부의 결합을 하게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2에서 X의 총수, X는 지금 효소죠.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는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질과 결합한 X의 수,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이 어디가 더 클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하고 2잖아, 지금. 여기하고 보면은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빠른 지점에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더 많이 생겼겠죠. 결국에는 그치?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지 맞는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1번. 다음은 우유를 발효해서 만든 요구르트에 대한 자료이다. 요구르트는 우유에 젖산균을 넣고, 유산균이죠. 일정 시간 동안에 발효해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우유의 당이 젖산균의 효소 X의 작용으로 분해돼서 젖산이 만들어져서 무산소흡이죠. 요구르트의 pH가 낮아지는데, 그림은 10도씨하고 40도씨에서 각각 8시간 동안 발효해서 만든 요구르트에서 시간에 따른 기억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뭐냐면 당을 분해해서 젖산으로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는 결국에는 젖산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젖산이고, T1일 때의 요구르트의 pH는 40도씨에서 발효한 게 10도씨에서 발효한 것보다 더 낮아야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맨날 나오는 낚시 중에 하나지만은 pH는 산성도가 클수록 작은 값을 가지게 되니까, 그게, 그죠? 따라서 니은은 맞고, X의 최적 온도는 40도에 해당이 되니까 2번이죠. 보통 뭐 밥통 보온으로 해놓고 안에다가 요구르트 발효시키기도 해요. 다음에 252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이용되는 사례에 해당이 되는데, 자, 밥에 엿기름을 부어 60도씨로 유지를 하면 엿기름 속 효소인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밥의 녹말이 분해되면서 엿당으로 분해돼요. 그래서 식혜가 만들어지는데, 저것만 갖다가는 달진 않아서 설탕을 많이 넣죠. 자, 그래서 기억의 기질은 엿당이 아니라 녹말이고, 여러분들 녹말을 분해시켜서 엿당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기억의 작용 결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렇죠.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녹말이 분해되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 있을 때보다 기억이 없었을 때가 당연히 높죠. 기억은 일종의 촉매, 효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촉매를 쓰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등급 완성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53번. 자, 그림은 효소 기억하고 니은이 관여해서 A하고 B가 C를 거쳐 D하고 E로 변하는 반응에서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냈다. 일단 A, B에서 C, C는 이런 걸 이제 중간 생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 생성 물질로 가는 요 반응 자체는 일단은 무슨 반응에 해당이 돼요? 흡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는 중간 생성 물질에서 DE로 가는 요 반응은 바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자, 기억하고 니은이 관여하는 반응은 모두 동화작용이다. 그러니까 효소 기억이 작용을 하는 거는, 이거는 동화가 맞는데, 효소 니은이 작용을 하는 거는 여기서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화 작용이니까 이거는 틀렸고, 기억과 니은이 관여하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서로
같다. 지금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동화작용에서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요 차이 20에서 6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40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만큼으로 올라가야죠. 이게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값이 4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서로 같죠. 그러니까 반응물질에서 생성물질로 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에너지 언덕, 요게 일종의 활성화 에너지니까 C의 농도가 높아지면 니은이 촉매하는 반응에 반응물질이나 생성물질의 농도가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에 의해서만, 촉매, 즉 효소에 의해서만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봐야지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54번 그린 가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을 나는 X에 의해서 시간에 따른 반응 물질 X 내 물질 기억부터 디귿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기질, 생성물, 효소 기질, 복합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효소 X가 기질하고 결합을 해서 생성물이 만드는데 지금 보면은 일종의 동화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로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면 기억이 바로 기질에 해당이 될 거고 다음에는 니은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생성물에 해당이 될 거고 디귿이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겠지요. 결국에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디귿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X는 이성질화 효소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성질을 바꿔버린 게 아니라 얘네들을 결합을 하는 결합 효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고 그래서 기억은 기질이다.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에 대한 기질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작다.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 자,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기질의 농도가 여기서 이만큼이고 여기서는 같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봐야지 맞겠지요. 그러니까 답은 2번 니은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255번. 자, 그림과 같이 셀로판 주머니에 알코올 발효에 관여하는 효소액을 넣어 증류수를 넣은 비커에 담아두었다. 표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셀로판 주머니 안쪽 내액과 바깥쪽 외액을 이용한 실험과 결과를 나타냈는데 A와 B의 주 성분은 각각 주효소하고 보조인자고 보조인자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열에 의한 변성이 통상적으로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하고 포도당 용액은 실험 결과 X 알코올 발효가 안 일어났대요. B만 넣어도 안 일어났대. A하고 B를 포도당 용액에 넣었더니만 이 경우는 이제 일어났어요. 가열한 A랑 B를 집어넣었더니만 발효가 안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가열한 A랑 B를 집어넣었더니 A랑 가열한 B를 넣었더니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가열한 A는 성질을 잃어버린 거니까 A가 바로 뭐라고 봐야겠어요? 주효소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B가 바로 보조 인자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려면 A와 B는 모두 필요하고 A가 주효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단백질로 구성이 되고 실험 4, 5를 보면 알 수가 있죠. A와 가열한 B를 넣어주더라도 알코올 발효가 일어났으니까 가열하더라도 기능을 유지를 해준다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6번
다음은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시험관 A부터 C에 0.1% 녹말 수용액을 5ml씩 넣고 5% 염산 수용액, 증류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pH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에요. 시험관 A부터 C에 침 용액을 1ml씩 넣은 뒤에 10초마다 같은 양씩 덜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결국에는 이게 녹말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이오딘 반응을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효소가 작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관 A부터 C의 용액에서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녹말이 다 분해되는 시점까지를 봤었을 때 가장 짧게 걸린 B가 바로 보통은 pH 7, 그죠? 얘가 pH 7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얘가 pH 5 산성 조건이고, 90초가 걸린 게, 그 다음에는 pH 8, 요 조건에 해당이 되니까, 최적 활성을 나타내는 거는 중성 조건에서 가장 녹말이 빨리 분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종속 변이는 반응의 pH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서는 분해되는데 걸린 시간이죠, 시간. 결국에 아이오딘화 반응을 하지 않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침 속의 소화효소의 활성은 pH 7에서 활성 자체는 가장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침 속의 소화효소에 의한 반응의 반응 속도는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에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 짧게 걸려야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거니까. 따라서 반비례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간혹 여기서 만약에 니은에서 침 속의 소화 효소의 활성이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활성화 에너지가 어느 조건에서 제일 큰가라고 물어보면은 활성화 에너지는 전부 다 같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효소에 의한 촉매 작용이 일어난 거는 맞단 말이에요. 맞기는 맞는데 대신에 얘가 이제 활성이 얼마나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 작용으로 줄어든 만큼으로 다 동일해요. 활성의 차이지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낚시성 보기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7번. 표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부터 3의 조건을 그림은 1부터 3에서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A부터 C는 1부터 3의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X는 주효소하고 보조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은 보조인자하고 억제제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럼 기질의 농도가 C가 제일 빨리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 속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반응 속도는 C, B, A. A는 아예 반응을 안 해버린 거죠. 그렇죠? 주요소는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는 경우가 바로 뭐가 해당이 되겠어요?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는 경우는 보조인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억제제는 없고 또는 억제제가 있고 보조인자가 없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A부터 C는 순서가 없이 나타냈는데 둘 다 없으면 보조인자도 없고 억제제도 없으면은 B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둘 다 없으면 보조인자도 없고 억제제도 없으면
보조인자 있고 억제제가 있는 경우랑 보조인자 없고 억제제가 있는 경우랑 그러면 아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다. 여기서 보조인자가 없으면 이게 효소의 활성이 아예 없는 상태가 돼버릴 테니까 효소의 활성이 아예 없는 상태가 돼버릴 거니까 A가 3번이 되겠네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둘 다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죠? 활성은 됐는데 억제제가 있으니까 B가 2번 그 다음에는 C가 그럼 나머지 1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기억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보조인자 니은이 억제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보조인자가 아예 없어버리면 효소의 활성이 없으니까 기능 자체를 못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따라서 기억은 보조인자다. 맞고 그 다음에 C는 1의 결과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는 틀렸고 T1일 때 생성물의 농도는 3.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성물의 농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가 3에서가 1에서보다 더 높다. 지금 기질의 농도잖아요. 기질의 농도가 계속 유지가 됐다는 소리는 3은 아예 반응 자체를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T1일 때 생성물의 농도는 3에서보다 1에서가 더 높다고? 그쵸? 1은 지금 반응이 다 돼버린 거고 3은 아예 반응을 안 됐으니까 3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성물이 없는 거고 1 같은 경우에는 생성물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보다 1에서가 더 높다가 맞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8번 그린 가는 효소 A부터 C에 의해 A가 G가 되는 반응을 나는 G가 효소 A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냈대요. 자, 효소 A는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C를 만들어내고 C는 D하고 반응을 해서 F2를 만들어내고 E는 니은하고 반응을 해서 G를 만들어내고 G는 다시 뭘로 쓰이냐면은 효소 A에 비경쟁적 억제제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여기 와서 쓰이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보조인자에 해당이 되는 거는 B하고 D하고 여기서는 얘가 여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보면은 얘하고 얘가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둘 다가 반응 물질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없는데 뭔가가 더 생길 수 없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B하고 D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보조인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틀렸고 G는 비경쟁적 억제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의 입체 구조를 변형해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가 맞고요. G의 농도가 높아지면 가해 광합성이 촉진이 되는 게 아니라 억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그러니까 맞는 거는 하나죠. 요거 보고서 그냥 냅다 저거 보조인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돼요. 두 개를 합쳐진 모양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가 반응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9번 봅시다.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에서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빨라지지만 일정 온도가 높아지면 급격하게 느려진다. 그 까닭을 기질의 분자 운동 및 효소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효소의 최적 온도까지는 효소의 최적 온도까지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기질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반응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효소의 최적 온도
이상이 돼버리게 돼버리면은 효소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활성이 제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니까 최적 온도까지는 온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증가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0번. 표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효소 X랑 물질 A의 첨가 여부에 따른 실험 1부터 3의 조건을, 그림은 각 실험에서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 물질 A가 보조인자 또는 경쟁적, 비경쟁적 억제제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 개 중에서 1이 거의 정상 범주의 보통 반응 속도가 나타나는데, 지금 X만 첨가했대요. 효소 X만 첨가를 했었는데 생성물이 최대 맥스로 생긴 걸로는 봐서는 이거는 보조인자를 넣으면 만약에 더 빨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효소만 넣었을 때보다 보조인자를 넣었다라고 했었을 때 더 빨라져야 되는데, 그럼 보조인자는 아니에요. 일단 이거보다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효소는 특징상 이 효소 X는 보조인자 없이도 어느 정도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A하고 X를 다 첨가했더니만 이 A를 넣기 전보다는 반응 속도가 느려졌고, 효소도 첨가를 안 했더니만 그러면 반응 속도가 제일 느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넣어준 A는 바로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경쟁적 억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효소만 넣는 경우보다 A를 넣는 경우가 어떻게 됐으니까 좀 더 반응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경쟁적 억제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61번. 표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부터 4의 조건을, 그림은 A부터 C와 4에서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1부터 3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하고 니은은 3C하고 4C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A는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기질의 농도가 아주 높아졌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4가 둘 다 없고 75예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얘가 높아졌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초기 반응 속도가 몇 배 되냐면 4분의 3배가 됐어요. 그죠? 4분의 3배가 됐었으면은 결국에는 농도가, 반응 물질의 농도,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높아져서 초기 반응 속도가 3분의 4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3C의 농도일 때는 이 녀석은 4C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을 때가 농도가 3C, 그 다음에는 얘가 농도가 4C인데 문제는 여기서 요 상태일 때, 그럼 얘도 똑같이 3분의 4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3분의 4배를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작거든요. 농도가 작았을 때는. 근데 기질의 농도가 좀 더 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배수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3 사면은 여기서는 9하고 뭐 12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초기에는 그러니까 농도가 낮았을 때보다 농도가 컸었을 때 확실히 반응 속도의 차이가 크고, 기질의 농도가 낮았을 때는 원래 농도 증가분에 따른 반응 속도 증가분을 반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있다? 저해제가 있긴 한데 경쟁적 저해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A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고 농도가 4C에 해당이 되는 값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이 A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똑같이 4C죠. 그러면
4C 상태에서 이거보다 더 빠른 건 없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비경쟁적 저해제가 들어있는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은 농도인데 비경쟁적 저해제가 들어가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버리는 팍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봐야 될 테니까 따라서 이 경우겠죠. 여기는 B. 따라서 얘가 4C의 농도를 갖고 있고 비경쟁적 저해제를 써서 반응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버린 B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맨 마지막 C는 이거랑 비교를 했었을 때 B하고 C하고 비교를 해버리면은 농도는 일단은 3C예요. 농도가 더 낮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비경쟁적 저해제를 써버리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확 더 줄어져 버리는, 절반 이하로 줄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요게 바로 누구다? C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3C, 니은도 3C, 기억은 4C에 해당이 되고 B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다. 이거를 판별을 하기가 좀 힘드네. 여기서 농도가 3분의 4배가 돼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는 반응 속도가 3분의 4배가 되는 게 맞는데, 이 초기 반응 속도가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 3분의 4배를 그만큼 반영을 못하니까 여기다가 넣어준 게 뭐다? 경쟁적 저해제고, 어차피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높아버리면은 효과가 매우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농도가 똑같이 뭐에 해당이 되는데 4C에 해당이 되는데 비경쟁적 저해제를 써버리면 이거보다는 확 활성이 떨어져 버리는 4C, 그 다음에는 농도가 더 낮은 상태에서 비경쟁적 저해제를 써서 가장 반응 속도가 느린 걸 C,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